네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CNN 비즈니스 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할리우드의 거대 스튜디오죠. 디즈니하고 유니버설이 AI 이미지 생성기, 그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대체 뭐고, 또 이게 뭐 AI 기술이나 창작 산업 전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좀 보죠. 디즈니랑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뭐 미키마우스나 슈렉 같은 아주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이미지들을 AI 모델 훈련시키는데 그냥 막 썼다. 허락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런 캐릭터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쪽에서는 미드저니를 뭐 끝없는 표절의 구렁텅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사실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거의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군요. 네. 그동안 많은 AI 모델들이 사실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그냥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뭐 예술가나 작가, 배우 같은 창작자들은 계속 우려를 표해왔어요. 내 작업물이나 초상이 AI 훈련에 쓰여서 결국 나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죠.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많았죠. 네, 이번 소송은 바로 그런 우려가 이제 수면 위로 탁 드러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미드저니가 이런 죄로 소송당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2023년에도 다른 시각예술가 그룹한테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뭐라고 대응했나요? 그때 미드저니 쪽 주장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훈련 데이터의 아주 극소수 일부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마치 예술가가 자기가 보고 경험한 모든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일종의 영감 같은 거다 이런 논리였군요. 네, 뭐 그런 식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번 디즈니, 유니버설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스튜디오 쪽 입장은 뭐 아주 단호한 것 같던데요. 디즈니 법무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AI 기술의 가능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표절은 표절이다. 네, 그렇죠. AI 회사가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침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굉장히 명확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지 표명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랑 기존 권리 보호 사이의 어떤 그 긴장감이 정말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 같아요. 맞습니다. 스튜디오 쪽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해요. 미드저니가 이미 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는 걸러내는 그런 필터링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저작권 보호 조치는 외면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은 있으면서 이건 안 했다? 네, 그리고 미드저니가 작년에 뭐 2,100만 명 구독자로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잖아요. 네, 수익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압박도 담겨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보니까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침해된 저작물 하나당 최대 15만 달러 손해배상이랑 앞으로는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 목록에 작품이 150개가 넘게 포함되어 있어서 다 합치면 배상액이 2천만 달러로 넘을 수도 있다던데요. 와, 정말 규모가 크네요. 네,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지만 사실 이 소송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I 개발에 꼭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라는 가치랑 기존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영화협회, MPA 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적 재산 보호와 책임감 있는 혁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아마 당신께서도 이 지점에서 AI 시대의 창작과 권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소송은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하고 기존 저작권법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AI가 인간 예술가처럼 어떤 영감을 얻는 것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이 사이의 명확한 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창작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